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30위 명민호의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이 기상 악화로 다시 중단된 가운데 물속에서 인양된 선체 뒷부분인 선미에 대한 정밀 감식은 오늘 진행됐습니다. 일단 사고 전 조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항 방파제와 충돌한 30위 명민호의 선미 부분. 감식반 요원들이 선체에 올라가 감식을 벌입니다. 선체는 종이장처럼 찢어져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 사고 당시 선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 쪽 선실 부분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선체 감식은 해경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충돌 흔이나 그다음에 화재 흔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감식 결과 일단 화재나 충돌 흔적은 없었고 선원들의 물품도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관 고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일주일째 오리무중에 빠진 사고 원인. 해경은 명민호의 사고 전 항적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30위 명민호는 지난달 22일 성산항을 출항해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한 뒤 29일 성산항에 돌아와 잡은 고기를 하적했고 이후 풍랑특보가 내려지기 30분 전인 오후 4시 성산항을 출발해 선적지인 한림항으로 향하다 오후 7시 40분쯤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마지막 항적 기록에서 명민호는 조업 중인 어선보다 2배가량 빠른 시속 15km 속도로 한림항으로 이동 중이었고 배 안에 남은 기름도 거의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조업 안 한 이유가 아까 팔레지 군호트로 계속 목적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만기로 다 구물 걷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한편 해경은 오늘도 사고 해역에 해군 등과 함께 함선 23척과 항공기 6대, 인력 9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나머지 실종 선원 4명을 찾지 못했고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1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교도소 교도관인 448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확진 직원 가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어제와 오늘 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교도관과 감사위원회 직원에게 가족 간 전파를 일으킨 441번째와 443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교도관 확진에 따라 수용자 633명과 직원 228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교정시설 내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제주교도소와 제주소년원에 마스크 3만여 개를 배부하고 수용소 내 격리시설을 마련해 분산 조치하는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 확진으로 실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수 검사에서도 직원 57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새해 예산 가운데 도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도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자 제주도는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은 모두 집행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411억 원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고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예산 편성 시스템인 2호조에 올라 있지 않은
의회에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된 사업 등의 예산 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월 4일자로 모든 부서에 보냈습니다. 대상은 1,100여 개 사업에 예산 12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앞서 예산부서 팀장이 의회의 과도한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도청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의회와의 갈등을 우려한 제주도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면 좋은지, 얼마면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엔 양측이 정면 대결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도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증감액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언론사에 위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와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안심번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의회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해온 중국 신화련 그룹이 투자금 770억 원을 착공 전에 예치하라는 자본검증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개발사업 승인 효력을 상실시킨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화련 그룹 측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해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오라 관광단지 등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 기획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행객 밀집도를 꼽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관광을 즐기면서도 밀집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탐방이 가능한 서귀포 치유의 숲.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탐방객들은 매표소에서 QR코드를 찍고 이름과 인원 등을 넣어 사전 예약을 한 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이곳을 다녀간 탐방객은 7만 8천여 명. 코로나 발생 전보다 오히려 12%나 증가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숲을 방문해서 이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저희들은 감사한 일이죠.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찾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행객 밀집도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몰리면 그래도 좀 걱정되니까 놀러 왔는데 괜히 또 안 좀 사람 많은데 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제주관광공사는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여행객 밀집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잡도를 기반으로 한 추천 관광지를 알려주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 관광을 고도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도의 관련 예산은 16억 8천만 원. 인천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개발 사업 예산의 20%에 불과합니다. 또 관광정보 수집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염병 시대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또 관광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꼭 올 수 있는 잠재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도 스마트 관광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 언택트 관광이 대세로 부상하면서 스마트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한 관광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제주지방은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산지에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50cm 이상, 해안 지역에도 내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고 추위와 눈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란 예보에 따라 대중교통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모든 노선 버스에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폭설로 운행 구간이 변동될 경우 정류장 안내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 내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시내 버스가 빙판길을 체인 없이 운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시민과 승객들이 충돌을 막은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노영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힌 뒤 한 대가 인근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돌진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3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남 향후의 오효원 회장 외 11명이 31만 원, YWCA 문주란 클럽 회원 1동 30만 원, 노형동 이청암 씨가 29,15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화단 경계석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49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